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해서 가는 거다라 그러는데 그 돈 받고 하냐 그래갖고 이제 오마오당이라고 좀 비아냥거리는데 이러니까 망하지 뭐 중국이 훨씬 잘 된다 그러다 망한다. 요새 악권 누가 보냐? 악권은 역시 쓰레기다. 아 근데 이거 효과 클 것 같아요. 말만 들었는데 살짝 지금 스팀이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압권 시작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담당 PD님이 약간 건강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금 급하게 저희가 좀 포맷을 한번 바꿔본 건데 반응 좋으면 저희가 자주 등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발 댓글 공작 사실이었다인데요. 중국 때려잡기 전문가 권순우 기자 모셨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게 얼굴입니다. 아 역시. 네, 나머지가 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PD가 아파서 네. 영상의 품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가혹하긴 했습니다. 프로그램 품질보다 우리 얼굴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건데 그 댓글을 보다 보면 이제 한국 끝났다. 네. 뭐 중국이 뭐 다 세상을 제패할 거다 잘한다 이런 댓글들 많이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야, 이게 중국 애들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심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정황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건데 뭐 현대차 누가사, 전기차는 중국차 이런 수상한 댓글의 출처를 보니 흉기차 10년 본다. 흉기차란 말 요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왜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지를 추적을 한 겁니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님하고 홍석구 국립창원대 교수님이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파악 보고서에 대한 연구 결과 인지전. 네. 인지전에 대한 것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네.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네이버하고 유튜브 댓글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우리도 항상 의심하는 거 이상한 번역체. 그렇죠. 그 청와대 아니고 청화대. 아니면 중국 고유 아이디. 네. 아니면 동일 아이디가 반복 댓글을 다는 의심 계정을 분석을 한 건데요. 맞아 이런 거 많아요. 네, 근데 이건 임의로 한 건 아니고 네. 해외에도 선행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서 썼던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네. 77개 계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2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 오.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아이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아이디 2개, 그 2개의 그룹이 각각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첸양, 첸위치 여기하고 서울 브리즈 이런 아이디들이 주도를 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알퇴시, 알퇴시가 뭔가? 알리테무신 아, 네네. 요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 의심 댓글들이 뭐 많이 달리더라.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들의 중국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끝났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법을 보면은 네. 일단 겁주기, 불안감 조성. 야, 한국 증시 누가 사냐? 현대차 주식 팔아라. 그럼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겁주는 네. 내용들이 좀 있고요. 갈라치기. 아 많죠. 네, 정치, 남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너 일찍이냐 이찍이냐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망하지 뭐 중국이 훨씬 잘 된다 그러다 망한다. 중국을 비판하거나 그러면 네 친일 아니냐 뭐 이번 정권의 뭐 친화적이냐 뭐 이런 식의 갈라치기들을 좀 하는 게 있고 버리기라는 수법은 중국을 비판하는 매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조선일보는 맨날 친일만 하잖아. 이걸 누가 믿어? 뭐 이런 식의 댓글들 많이도 본 듯한. 그렇죠. 그러면은 댓글들. 그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쵸. 걔네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아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생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현기차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돈 버는 게 뭐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악권이 중국을 비판을 한다. 네. 그럼 중국 댓글 부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댓글 부대 오지 요새 마십시오. 악권 누가 보냐? 막 이런 거.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 네. 악권은 역시 쓰레기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이제 악권의 공신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중국에 이롭게 하려는. 아 근데 이거 효과 클 것 같아요. 말만 들었는데 살짝 지금 스팀이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악권에 대한 이런 식의 비판이 달리면은 중국의 댓글 부대로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네. 저도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산업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내용에서는 이제 중국의 댓글 부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봤다면 네. 이번에는 산업과 관련한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분석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이번 연구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전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던 건데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신문사, 언론사로 가거나 그리고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면은 포털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 과정에서
뉴스와이어 서비스라든지 홍보 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언론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사를. 네, 언론사 만들어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유리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건데 네. 뭐 대표적으로 하이마이, 뭐 하이순, 월드 뉴스와이어 등의 세계 업체들이 좀 적발이 됐는데 네. 이 업체들이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면은 언론사로 위장한 수십 개의 언론 위장 사이트에서 기사를 올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부산 온라인 그러면 마치 부산에 있는 지역 매체 같은 느낌을 그렇죠. 주지만 이거는 이제 부산 매체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사로 위장을 해서 기사를 내는데 중국에 우호적이거나 네. 한국에 반감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위장 사이트에서 뭐 18개 사이트의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게시글이 동시에 배포가 되기도 했었고 민감한 사안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집중적으로 네. 그런 기사를 올리는 경향성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깜깜이 실험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냈을 때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더라. 그리고 뭐 거기에 코로나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다. 그리고 사이버 종교 파룬궁 션원 공연을 반대하는 이유 이런 식의 동영상들을 올리고 배포를 했던 겁니다. 네. 여기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요 내용이 네. 사실은 진짜 있는 보도이기도 해요. 부산 MBC에서 보도를 했던 건데 네네. 주한미군 기지에서 세균 실험을 하더라. 네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였는데 그거를 살짝 틀어서 네. 그런 내용들을 지우고 깜깜이 실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 논란이 되긴 됐는데 네. 이거를 약간의 왜곡을 통해서 공신력을 더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서울프레스 뭐 타임즈 뉴스와이어 이런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반복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네. 움직임들을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럴 듯한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그런 그러면? 거죠. 네. 그리고 뭐 4.3 사건 네. 뭐 제주 4.3 사건의 75주년이 되는 날인데 중국의 인구의 10%가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미국의 관찰 지원 및 지도하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논쟁에서 이거는 미군이 주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섞어 넣음으로써 네. 뭔가 여론을 왜곡하고 그렇네요. 미국은 그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SNS를 이용한 여론 조작도 그 당시에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맨디언트라는 보안 회사가 있는데 최소 한 72개 정도의 허위 사이트들을 발견을 했던 건데 여기는 실제로 허위 콘텐츠만 내는 게 아니라 시위를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워싱턴 DC에서 있는 시위를 지원을 하고 그 시위를 하고 나면은 그 시위 내용을 다시 언론으로 바이럴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네.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요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다시 보내는 그런 식의 여론 조작들이 있었다는 거를 미국의 맨디언트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언론 플레이 여론 조작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공식적인 패턴, 공식적으로 매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정 일에 하나, 둘, 셋, 넷, 6개 매체가 일면입니다. 구분이 가십니까? 아니요. 이 6개가 똑같죠? 네. 아예 똑같잖아요. 요게 모든 언론을 똑같이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 워낙 큰 사건이 나타나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보도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서 사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제목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통제를 한 번에 하는 네. 요게 이제 공식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가짜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SNS 계정을 통해서 유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왕리창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네. 2019년에 왕리창이라는 중국 스파이가 네. 호주에 망명을 신청을 하면서 폭로를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그 중국 스파이인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녔다. 한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뭐 대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에 개입을 했다. 친중 성향의 대만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뭐 대만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돈을 풀어서 공작금이 무려 2,500억 정도를 살포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중국의 스파이의 비밀 뭐 이런 얘기들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중국 정부는 왕리창을 이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기범이다. 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왕리창의 주장이 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중국 정부가 말하니까 사실 공신력이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리창이 스파이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요. 라고 역으로 좀 해석이 좀 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거는 스탠포드와 하버드 교수님들이 함께 논문을 쓴 거예요. 중국 정부가 논쟁이 아닌 전략적 혼란을 위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조작하는 방법이라는 논문인데 네. 여기에 지금 중국 댓글 부대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우마오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오마오라 그래가지고 한 80원 정도 댓글 달면 80원 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당 80원. 예. 그래가지고 고돈 받고 악플 다는 댓글 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나 그래가지고 야씨 그 돈 받고 하냐 그래갖고 이제 오마오당이라고 좀 비아냥거리는데 그 비아냥이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인지 7마오당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한 600위안 정도를 받고서 댓글 하나당 5마오당, 7마오당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해서 가는 거다라 그러는데 실제로 20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저희가 저기 특이하게 봤던 게 일단 양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4억 5천만 개의 게시물이 작성되고 있다. 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면은 막 악플 달고 남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정부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하기보다는 대중의 주의 분산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구진이 인터넷 선전사무소에서 유출된 이메일 아카이브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마오당의 게시물과 작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 거라 네. 꽤 유의미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게시물이 중국 정부를 응원한다거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댓글들을 좀 달았고 네.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막 우리 중국이 짱이죠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좀 많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자하고 논쟁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뭐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맞는 거야, 막 그런 싸움이 벌어지진 않았었다는 건데 오히려 정치적인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나쁜 놈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시진핑이 왜 나쁘냐,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 언론 전문 용어로는 물타기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나쁜 기사 나오면은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그렇죠. 그런 방식들을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발적 참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 자발적 참여.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보상이 없었다. 5마오도 안 받는다. 네. 뭐 다만 KPI에는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신장에서 폭동이 났다. 네. 이런 걸 났을 때 막 딴 이유로 뭐야 폭동 날 수도 있지라든지 아니면 신장 걔네들이 나쁜 놈이야라 그러면은 그 이슈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부정적인 이슈와 싸움이 나면 원래 어그로 레카는 싸움 난 데 가서 붙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은 확 불 붙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촉발하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또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숨기려는 의도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 사람들한테 악플 달고 뭐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몇만 명이 동원이 돼 갖고 하는데 그쵸. 그 중에 누가 폭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폭로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논쟁이 아니라 전략적 혼란. 이거 정말 정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좋은 얘기만 막 나오면은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뭐 내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정권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또 우마오당이 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런 타겟이 국내용입니다. 중국 국내용.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갖고 사회적으로 반감이 강해지는 것보다는 국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외를 대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방 뉴스의 SNS를 분석한 중국 중앙 및 지방 뉴스 기관의 비주얼 프로파간다 쇼츠입니다. 쇼츠에 대한 전략도 있는데 두인 중국판 틱톡이죠. 네. 영상 2,800여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 정부는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야. 경찰, 네. 군사, 소방관을 주제로 해서 국제 이슈라든지 팬데믹 이슈 같은 거를 좀 강조를 해서 중앙 정부는 막 분노, 공포, 막 국가의 적에 대한 강한 의지, 외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네. 지방 정부는 민생과 따뜻함을 강조해서 일반인들이 주로 나옵니다. 일반인. 단결과 애국심을 유도하는 감정. 그러니까 아빠는 강하게 외부하고 싸우는
아빠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네. 엄마는 따뜻하게 우리 인민들을 잘 챙기고 있다. 요런 식의 비주얼 프로파간다를 쇼츠를 중심으로 하더라.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관련한 스탠포드 대학의 보고서도 있었는데 이게 딱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언론은 국내적으로는 강하게 통제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네. 언론의 자유를 한껏 누린다. 남의 나라 언론의 자유를 한껏 누린다.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에 홍콩에 폭력 시위가 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막 폭력 시위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막 비폭력 시위 한다고 다 줄 서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거를 막 폭력이면 난무하고 쟤네는 폭도들이고 어쩌면 이때가 처음으로 트위터에서 중국의 가짜 계정을 삭제한 그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위터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삭제를 안 했었는데 야 이건 누가 봐도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를 아예 삭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2020년에 대만 선거 때 친중 성향 매체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다. 이런 것들도 공산당 이야기, 공산당의 글로벌 캠페인의 스탠포드 대학 보고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는 중국의 방역을 칭송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방식. 그러면 이거를 군 차원에서 하진 않느냐. 그렇죠. 부대를 만들어서. 부대. 네. 그리고 거기는 중국의 61398 부대라고 얘도 좀 유명합니다. 61398 부대. 예, 여기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으켰는데 네. 예를 들어서 2004년 캐나다 통신사 노텔을 해킹을 했다. 이게 꼭 뭐 3G, 4G, 5G 기술을 탈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노텔이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텔에서 해킹된 기술이 간 곳으로 추정되는 데가 화웨이. 화웨이겠네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노텔의 기술을 훔쳐갖고 그걸 가지고 통신 장비를 만들어서 팔면서 결국 노텔이 파산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일 거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미국 법무부에서는 61398 부대 장교 5명을 지목해서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군인을 네. 지목을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쵸. 좀 리스키한 일인데 그걸 진행을 했었고 US 스틸, 웨스팅하우스, 알코아, 솔라윈드 등의 해킹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0건 이상의 기술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무기 개발을 무려 25년을 단축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대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정되는 인원은 꼭 61398 부대뿐만 아니라 이걸저것 더하고 나면은 18만 명. 네. 으로 추산이 되고 비공식 인원까지 고려하면 40만 명이 이상 될 거다. 와. 우리나라 40만 전체 군인이 지금 50만에서 60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종훈 기자는 저 군대 있을 때는 60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많이 준 게 아닌가. 와. 이런 식으로 추정이 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예, 와. 그 61398 부대에 대해서는 미국 맨디언트 그 회사가 한번 지목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이버 안보와 이런 여론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꽤 오래전에 나왔던 군사 개념인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기를 쓰거나 침략을 하거나 그런 건데 이게 아니라 군사작전 8개, 초군사작전 8개, 비군사작전 8개를 하는데 네.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초안전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역전, 뭐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경제 원조전. 뭐 내가 예전에 뭐 경제를 좀 원조를 하면서 그를 나의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나의 무기로 이용하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 심지어 마약전도 있습니다. 예전에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오염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네.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펜타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이것도 어쩌면 초군사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의 어떤 여론전 같은 경우는 심리전 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약이나 밀수 같은 거를 전쟁의 방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군사 작전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테러리스트가 뭐 여의도에 있는 어떤 은행 지점에 폭탄을 던졌다. 네. 그럼 우리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도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격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사이버를 통해서 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킨다. 그럼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전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중국 쪽에서 나와 있는 이런저런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거를 다 전쟁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여기에 인터넷 댓글 달고 여론전을 하는 거를 단순히 악플 달고 분위기 정말 그지같이 만드는 나쁜 놈들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전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국내 정치 세력 간에도 뭐 댓글 공작 얘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타국의 특정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전쟁 상황인 겁니다. 네. 뭐 선거도 권력 투쟁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특정하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일반인들이 악플을 다는 건지 우리나라 일반인들 왜냐면 우리나라 일반인들도 뭐 지역 갈등을 조장을 한다거나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일반인이라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일반인이 한국 사회를 좀 안 좋게 만들려고 싫어해서, 맞아요. 싫어하고 네. 그래서 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고용한 누군가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국력을 좀 쇠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특정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 중국의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몇 번이라도 적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날리면서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국가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을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일반인도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국이 하는 행동과 국내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 라는 거는 중국을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우리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혐오 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명분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려는 세력들과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네. 것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무엇보다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원하고 있다.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싸우고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누군가가 되게 바라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그 악플에 대해서 네. 좀 너무 달지 말자. 그리고 뭐 악권 요새 누가 보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음모론으로만 생각을 했던 중국발 그런 댓글 공작 같은 게 이제는 사실로 진짜 있는 게 맞는 거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나의 그런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나라의 뭐 산업이라든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전쟁 전략처럼도 지금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댓글 달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여기에 단순히 나의 지금 감정 표출인지 아니면은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인지 이런 것까지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